네, 그러면 이제 목표하고 목적은 다 선정은 하고 나서 이제 교육 내용을 선정하는 단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육 내용 선정 단계에서는 무엇은 배운 것인가의 핵심 내용과 배운 내용 어떻게 설정하고 배열은 한 것인가에 대한 원리는 제공하는 것은 이 단계에서 우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교수 요목 그리고 교육 내용 선정은 교수 요목에 좀 관련이 되어 있는 내용이잖아요. 교육 내용을 하고 교수 요목은 거의 같은 개념이거든요. 교수 요목이라는 것은 정해진 프로그램에서 다루는 내용은 규정하는 것으로 전체 프로그램의 인부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수 요목하고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을 조금 더, 완전히 큰 범위이고, 전체 프로그램을 말하는 것이고, 교수 요목은 그 프로그램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 요목은, 무엇은 배운 것인가, 그리고 배우는 내용을 어떻게 선정하고 어떻게 배열하는가, 그런 것은 제공하는 것이에요. 교수 요목은 교육과정 내에서 주어진 교과의 전 과정에 대한 학습 항목은 배열하고 구체화해 놓은 계획이라서 교육과정은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은 그 인번 인단계 요구 분석, 상황 분석, 교육 목적과 목표 선정, 그리고 이제는 교육 내용 선정과 구성은 그 따로따로 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이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구성하는 데에서도 앞에 분석해 놓은 앞에 분석해 놓은 그 상황 분석하고 요구 분석의 내용은 모두 다 반영은 해야 하는 거예요.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은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학습자가 원하는 내용은 가르치되 어떤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결정을 하려면 교사의 능력도 반영을 해야 되고 관리자, 의뢰자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도 고려해서 반영은 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교수 요목의 유형을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다고 말씀을 드렸죠. 기억하세요, 여러분? 네, 첫 번째 큰 유형은 경과 지향적 교수 요목, 그리고 두 번째는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 더 여러 개 크게 두 가지 교수 요목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경과 지향적 교수 요목이란 이 결과 자체에서 중점을 두는 교수 요목이에요. 학습은 하고 나서 학습자가 성취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두어야 하는 거예요. 즉, 이 내용은 이 프로그램은 마치고 학습자는 어떤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인가, 어떤 학습 결과를 성취를 하게 된 것인가, 이것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학습자가 학습해야 하는 기능, 언어 기능, 뭐 읽기, 말하기, 듣기, 어떤 내용, 목표를 학습 전에 미리 다 선정하고 배열, 조직하고 제시하는 교수 요목입니다. 그리고 교사의 주도하에 미리 계획한 내용에 따라서 학생을 활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과 지향적 교수 요목은 교사 중심 교수 요목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중에서 구조 중심 교수 요목, 상황 중심 교수 요목,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 그리고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이 있고요. 구조 중심 교수 요목은 문법 중심하는 거예요. 언어 구조 중심은 즉 문법 중심은 가르치는 내용이고, 상황 중심은 예를 들어서 병원 상황 중심은 보통은 장소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병원에서 일어나는 상황인지 그리고 우체국, 은행, 집 아니면 뭐 시장, 출입국 관리사무소, 직장, 회사, 공공기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이 그 장소에 따라서
좀 발생하는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상황은 중심으로 가르치는 내용은 상황 중심 교수 요목이고요. 개념, 기능 중심 교수 요목은 개념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초급 단계에서 뭐 알아야 하는 개념이 있잖아요. 숫자, 날씨, 날짜, 순서, 취미, 인사, 여행. 이런 개념이 알아야 되는 거고, 그죠? 그리고 개념이 아는 것은 바로 그 개념에 해당하는 어휘도 학습은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기능은 뭐 예를 들어서 의사소통 중심하는 기능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 소개하기, 감정 표현하기, 설명하기, 부탁하기, 주문하기 이런 거 말하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기술 중심 교수 요목은 네 가지 기술이 있고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그리고 쓰기 안에서는 문장 쓰기, 테스트 전제 읽기, 글은 완성하기 여러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거고요. 과정 지향성 교수 요목은 결과 지향성 교수 요목에 좀 구별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마지막으로 도달하게는 결과는 중점적으로 두지는 않고 학생이 학습하는 주제로서 학습 내용보다는 학습 과정과 방법, 교수 절차 중요시하는 교수 요목입니다. 교사과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유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과정 지향적 교수 요목은 학생 중심 교수 요목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중에서 과제 중심 교수 요목, 절차 중심 교수 요목, 내용 중심 교수 요목이 있고요. 과제 중심 교수 요목은 학습자들이 실제 생활에서 직면해야 된 과제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면접해야 되고 회사에서 면접을 해야 되다든지 자기소개를 해야 하는 상황인지 아니면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다면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국어 지식이 무엇일지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죠? 아니면 뭐 친구 집에 초대하는 상황, 초대하는 뭐 어떤 그런 거, 과제 해결하는 것은 해당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내용 중심이 같은 경우, 절차 중심 우리 배우지는 않았던 거죠.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내용 중심은 경영학이나 과학 공대 학생을 위해서 이 학생은 대학 입학은 하기 전에 예비 단계로서 교양 한국어 과목이라든지 예비 단계에서는 이 학생을 위해서 대학 입학은 하기 전에 조금 더 전문 강의, 전공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단계에서 내용 중심 교수목을 활용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위에 있는 모든 교수 요목은 다 두 가지 이상의 교수 요목은 총합해서 혼합 다증적 교수 요목은 지금은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교수 요목이라는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기능은 모두는 총합은 해서 가르치고 그 외에는 과제, 기능, 과제 그리고 내용 모든 것은 다 총합해서 가르쳐야 효과적으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라는 인식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주로 모든 한국어 교육은 다 혼합 다증적 교수 요목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교수 요목을 설계한 데는 다음과 같은 범주를 선정은 한 필요가 있고요. 문법, 발음, 어휘, 기능, 개념. 네. 그리고 우리 다음에는 교육 내용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 내용 범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문법, 어휘, 테스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견성을 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5번 단계는 교수 학습 방법 선정이고요. 네, 교수 학습 방법 선정은
교육과정 설계하는 데에서 왜 필요하는가? 예를 들어서 교사는 이렇게 교재라든지 가르는 교재라든지 가르치는 자료는 만든 능력이 되지 않으면 이 교사를 위해서 교수 학습 지도안까지 만들어 줘야 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수 학습 지도안의 표준 모형은 만들어 주고 학습자 지도안들은 그려야 하는 사항, 교사 평가, 교사 발화, 바람직한 교수법 등은 선정해 주는 것이 교사 입장으로서도 편안하고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네, 다음에 평가에 들어가고요. 평가는 학습자 평가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교육과정 자체 평가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학습자 대상으로 평가 같은 경우에는 배치 평가, 진단 평가, 성취도 평가, 속단도 평가가 있어요. 네. 배치 평가하고 진단 평가, 성취도, 속단도 평가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다시 보면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교육과정 평가 같은 경우에는 교육의 효율성의 점검, 개선은 바탕으로 그리고 앞으로 교육과정을 발전을 시키는 목적으로 교육과정 자체는 평가하는 것이에요. 네, 개설해야 하는 점이 무엇일지, 보완해야 하는 사항, 그리고 문제점 무엇일지 이런 거는 다 보충은 해서 보완은 해서 개선하는 목적으로 교육과정 평가는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육과정 개발이 1회로 머무르지는 않아요. 한번 만들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평가, 피드백을 통해서 교육과정을 수정, 보완, 순환적인 과정을 거쳐서 교육과정이 안정적이고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한국어 교육과정 유형은 같이 살펴볼까요?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하위 분야는요. 우리 외국어로서 한국어는 일반 목적의 한국어도 있고 특수 목적의 한국어도 있어요. 일반 목적 한국어는 지금은 대학 부설 한국어 기관의 교육 과정은 주로 일반 목적 한국어를 이고요. 왜냐하면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은 한국어 연수생 대체로 일반 목적의 한국어 교육은 하고 있는 거예요. 어학당, 호남대 어학당이라든지 서울대, 광주여자대, 이화여자대, 연세대, 경희대 이 대학교에서 살아하는 그 교육기관이 있잖아요. 한국어 교육원 거기에서 지금에 진행하고 있는 교육과정은 다 일반 목적은 한국어 교육입니다. 그래서 정규 과정이라고 하고 대상은 고졸 이상 학력은 성인 학습자입니다. 등급은 보통은 한국어 능력시험 6등급 재계과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시간은 인주일은 하루가 4시간, 일주일은 다 5인, 그리고 10주 동안은 수업은 가르치는 것이고요. 수업 내용은 언어 내 영역, 통합 교육을 하는 거고요. 교육과정 외에는 단기과정, 위탁과정, 특별과정, 여름 개정과정 등도 있습니다. 학문 목적 한국어의 시기별 분류를 보면 그리고 이제 일반 목적을 가진 한국어뿐만 아니라 특수 목적의 한국어도 있어요. 근데 사실 특수 목적 한국어는 이렇게 보면 공통 내용이 같이 있어요. 즉 특수 목적은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학문 목적 한국어 유학생이라든지 이민자, 결혼 이주민, 또한 노동자이든 간에 이 사람들이 1급부터 3급까지 공통 한국어 교육 과정을 거쳐야 돼요. 1급부터 3급까지는
모두 다 일반 한국어, 일반 목적 한국어 교육은 이루어져야 돼요. 그리고 4급의 이상에 들어가야 그때는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특수하는 목적에 맞게끔 특별한 내용을 마련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유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도 같이 살펴봤죠. 대학 진학 목적은 한국어 교육은 여러분의 그 한국에 유학을 오면 대부분 그 대학 부설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한국어를 먼저 연수를 하고요. 그리고 대학원 입학 전에 대학 예비 과정은 통해서 학문 수학을 위한 한국어 학습이 먼저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대학은 입학 후에는 고향 한국어라든지 전공 한국어를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 학교별, 전공별 특성에 맞는 한국어 교육 과정 및 교재 개발을 한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는 특수 목적을 가진 학습자들이잖아요. 전공은 듣는 데에서 되게 힘들어 한다는 학습자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어는 뭐 1년이나 2년 정도만 학습은 하면 거의 전공은 들은 데에서 어려움이 겪게 돼요. 그래서 전공 한국어 같은 것도 수업은 필요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주 노동자를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라든지 그리고 국제 통용 한국어 표준 모형도 우리도 함께 살펴봤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은 2010년, 2011년 1단계, 2단계를 개발은 하게 되었고 그리고 국제 통용 한국어 교육 표준 모형은 개발하는 계기는 한국어 교육의 수요층이 다변화, 한국어 학습의 동기는 되게 다양화해지고 있었으나 그리고 그런데 한국어 교육은 그 내용이나 체계라든지 지역별, 기관별로 서로 많이 다르게 운영을 하게 되어서 그래서 조금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한국어 교육을 실시를 하는 데에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국내외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더욱 절실히 요구를 있어서 그래서 조금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한국어 교육 과정,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제 통용 표준 한국어 교육은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국제 통용 교육 과정은 국내외 한국어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리, 한국어 교육은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우리 다양한 한국어 교육 과정도 같이 살펴봤고요. 뭐 해외, 초, 중 등 한국어 표준 교육 과정도 같이 살펴보았고요. 혹시 여러분 제가 보내는 링크 중에서 여러분의 유튜브에서 들어가면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이라고 치면 여러 가지 나라에서 지금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네, 중, 고등 한국어라고 나오면 여기에서 터키에서 지금 한국어를도 가르치고 있고 뭐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어를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은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 보면 관련되는 내용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기를 바랄게요. 네, 터키 고등학교 한국어 수업도 있는데요. 한번 볼까요? 왜 안 나오지?
시간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한국어 수업 시간입니다. 한국어를 처음 시간 많이 걸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일단은 이 링크는 제가 올릴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초중 고등학교에서 다양하게 한국어를 가르치고 있다. 그 외에는 결혼 이민자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라든지 다문화 배경 학생 위한 한국어 교육 과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한국어 교육의 개발 방향인데요. 이렇게 개발하는 방향으로 목적에 적합하는 교육과정 개발은 해야 하고, 그리고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 목적을 가지고 있는 학습자를 위해서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요소는 고려해야 되고, 교육은 충실히 할 수 있는 교수자 양성, 그리고 특성에 안 맞은 교재하고 교수 자료 개발은 해야 되고, 다양한 모드로 변형 및 활용할 수 있는 표준 교육 과정은 개발을 한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한국어 교육 과정의 전체 개발 과정은 정리를 하였고, 여러 가지 유형 한국어 교육 과정은 간단히 제가 재검토를 하면서 보완한 사항은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른 바탕으로 한국어 교육과정 개발 방향은 도출하였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다양한 학습자의 변인과 학습 목적에 맞는 교육과정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학습에 영향 미치는 여러 가지 상황, 요소, 분석, 신축 및 검토를 해야 되고, 교육 실행에 안 맞게 적합하는 교사의 양성은 또 필요하고요. 교재, 교육 자료, 그리고 같은 경우에는 또 개발은 하고 보충은 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교육 과정의 평가 부분도 포함이 되어야 되고, 안 맞게 교재 개발뿐만 아니라, 그리고 학습자의 교육 과정 수행 후에 성취도에 대한 평가이라든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도 같이 이루어져야 앞으로 이렇게 좀 바람직한 한국어 교육 과정이 개발을 한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수고 되게 많았어요. 마지막까지 과제는 꼭 제출을 하셔야 제가 점수를 드릴 수 있으니까 꼭 기한에 맞춰서 제출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